국내 코스피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더니 결국 4천선을 돌파했습니다.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코스피 5천 시대가 시작되는 걸까요? 반면 비트코인의 흐름은 국내 코스피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올라가기 시작한 10월 초부터 비트코인은 하락과 조정을 반복했고 결국 10만 달러 지지선이 잠시 붕괴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대하락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다른 큰 움직임의 전조일까요? 시장에 몰리는 투자 자금은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무리지어 움직이며 경로에 있는 모든 작물을 순식간에 삼켜버리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면 그제서야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성경 출애굽기에서 재앙으로 묘사될 만큼 메뚜기 떼의 이동은 강력한 집단 흐름이죠. 지금 그 메뚜기 떼 같은 자금이 코스피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올라타지 않으면 나만 돈 못 버는 거 아닌가? 이런 포모가 극단적으로 커지고 있고 배당 정책까지 더해져서 코스피는 마치 5천까지 무난히 갈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시장이든 영원한 상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승이 끝나면 하락이 시작되고 과열된 자금은 결국 다른 시장으로 이동합니다. 바로 그 순간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은 고점에 물리게 되고 세력들은 조용히 다른 시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렇다면 세력의 이동은 언제 시작될 것이며 그 다음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저는 그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근거를 함께 보실게요. 최근 한 달간 전 세계 거래소의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거의 대부분 날짜에서 테더가 순유입이었고 특히 최근엔 9일 연속 순유입이 계속되었습니다. 테더는 코인을 실제로 매수할 때 사용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따라서 테더가 거래소로 들어온다는 의미는 매수 준비금, 즉 총알을 쌓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내로 볼 때는 코스피 시장,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미국 주식 시장에서 충분히 수익을 챙긴 투기 세력들이 코인 시장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테더가 유입되었다고 해서 코인이 당장 오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금은 들어왔지만 아직 매수 버튼은 누르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지금 세력들은 자신들의 자금을 테더로 환전한 후에 거래소에 넣어놓은 상태이며 아직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지는 않아요. 투기 세력은 지금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매수 버튼은 언제 누를까요? 세력들이 언제 매수를 시작할지는 당연히 세력 마음이겠죠. 그러나 그 타이밍을 추측 정도는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테더 도미넌스라는 단어를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미넌스는 특정 코인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즉 가격처럼 끝없이 오르거나 바닥까지 떨어지는 구조가 절대로 아닙니다. 차트의 Y축 단위 자체가 퍼센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0%에서 100% 사이에서만 움직이고 다른 자산과 비중을 나눠갔기 때문에 과도하게 치우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상대적 비율의 특성 때문에 도미넌스 차트에서는 이평선 볼린저 밴드 같은 기술적 지표가 일반 가격 차트보다 훨씬 높은 신뢰도를 갖게 됩니다. 이런 개념을 기억한 후에 이제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보겠습니다. 테더 도미넌스는 전체 코인 시장 시가총액에서 테더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데요. 테더 도미넌스는 10월 초부터 꾸준히 상승해 현재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했습니다. 그 위에는 200일 이동평균선이 강한 저항선으로 자리 잡고 있죠. 이 말은 곧 코인 시장에서 10월 초부터 지금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현금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을 뜻하는 것이고 이는 소위 총알이 쌓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테더는 그냥 두면 아무 수익을 못 냅니다. 스테이킹 수익 연 3%, 5% 정도야 낼 수 있겠지만 세력이 원하는 목표 수익률엔 한참 미치지 못하죠. 왜냐하면 세력이 가진 자금도 결국 누군가로부터 빌린 자금이고 그 대출이자 모집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선 높은 수준의 투자 수익률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테더는 반드시 어디엔가 투자되어야 합니다. 아예 코인 시장 밖으로 유출되어 금시장, 주식시장에 투자될 수도 있겠지만 테더 거래소 순유입 지표를 보셨다시피 오히려 코인 시장으로 테더가 계속 유입되고 있죠. 이렇게 거래소에 쌓이는 테더는 조만간 실제 코인 매수로 사용될 겁니다. 중요한 건 그 타이밍이겠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세력은 언제 비트코인의 매수를 시작할까요? 네, 다시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보실게요. 아까 도미넌스는 그 특성상 볼린저 밴드나 이평선과 같은 지표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과거의 차트를 분석해봐도 캔들이 볼린저 밴드 내부에서 노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세력의 비트코인 매수 시점을 추측해보자면 그 타이밍은 테더 도미넌스가 볼린저 상단에서 저항받고 본격적으로 내려오는 시점이거나 또는 200일선까지 터치하고 내려오는 시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토대로 비트코인 매수 전략을 수립해 본다면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볼벤 상단을 터치 중인 지금 1차 매수를 하고 혹시나 200일선까지 닿게 된다면 그때 2차 매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세력 입장에선 계속해서 테더를 갖고 있는 건 이자 비용, 모집 비용이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테더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투자 수익을 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테더 도미넌스가 볼벤 상단 또는 200일선 저항받고 다시 하락하게 되는 시점에서 비트코인은 두어 달간의 지지부진한 횡보와 조정을 끝내고 다시 상승의 흐름을 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비트코인 차트를 볼게요. 비트코인 주봉 차트를 보면 50일 이동평균선에서 무려 3번이나 연속해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차트는 시간봉이 클수록 신뢰도가 높은데요. 1분봉보다는 1시간봉이, 일봉보다는 주봉이 훨씬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주봉 차트에서 무려 3번이나 52평선에서 지지를 받았고 지금이 4번째 지지 테스트 중인 시점인 거죠. 따라서 이번에도 무사히 지지에 성공한다면 비트코인은 2개월간 횡보하며 응축된 에너지가 상방으로 분출될 것이고 작게는 전고점인 115K, 크게는 신고가를 갱신할 것이란 희망 희로를 돌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조정을 끝내고 상승하는 시점은 테더 도미넌스가 볼린저 밴드 상단 또는 202평선에서 저항받고 내려오는 시점이란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얼마까지 오를까라는 고민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오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전고점인 115K에서 멈출 수도 있고 또는 13만 달러, 20만 달러, 심지어 트럼프 아들인 에릭 트럼프가 주장하는 100만 달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115K 전고점만 돌파한다면 상방은 무한히 열려 있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까지 오를지는 명쾌하게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오를지는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언제부터 매수세가 시작될지와 정확히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아까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테더 도미넌스 차트의 볼린저 밴드 상단 또는 200일선 저항받고 내려오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은 테더 도미넌스가 하락하다가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하는 시점에서 비트코인 가격 조정이 올 것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테더 도미넌스가 볼벤 하단을 터치했다는 건 더 이상 거래소에 여분의 테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테더가 없으면 비트코인도 구매할 수 없으니 비트코인은 다시 횡보와 조정을 거치며 숨고르기를 하겠죠. 인트로에서 언급했다시피 투기 자금은 메뚜기 떼와 같아서 끊임없이 시장을 옮겨다니며 가격의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게 하며 그 차익을 주워 먹는 속성이 있습니다. 테더 도미넌스가 볼린저 밴드 하단에 닿는다는 의미는 거래소의 총알이 어느 정도 소진되었고 비트코인 또는 알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려 어느 정도의 단기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음을 의미하죠. 그러면 세력 입장에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일부 매도하며 당연히 차익 실현을 할 테고 매수보다 매도의 힘이 강해지면 코인은 조정을 받게 되는 원리입니다. 물론 제 시나리오가 틀릴 수 있습니다. 만약 전제 조건이었던 테더 도미넌스가 200일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면 지금의 시나리오는 폐기해야겠죠. 테더 비중이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축적된다는 건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이 훨씬 더 오래 지속됨을 의미하니까요. 이 시점에선 다른 근거들을 다시 살펴보고 새로운 시나리오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주장한 3가지 근거, 비트코인 거래소의 테더 순유입, 테더 도미넌스의 증가, 비트코인 주봉 차트에서의 지지, 이렇게 3가지 근거를 종합했을 때 테더 도미넌스는 볼벤 상단 또는 200일선에서 저항받고 내려올 가능성이 7대3 정도로 더 높습니다. 7대3 정도의 확률이라면 충분히 베팅할 만한 확률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주부터 테더 도미넌스가 200일선을 터치할 때까지는 계속 분할 매수를 하려고 시나리오를 준비했고 익절 시점은 테더 도미넌스가 볼벤 하단을 터치할 시점이 되겠고요. 손절 시점은 200일선을 상방으로 뚫는 시점이 되겠네요.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시나리오는 한 달, 2달 간격의 수익 매매 시나리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단타 시나리오 또는 장기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점 명심해 주세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유튜브 플랫폼 특성상 실시간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텔레그램도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장기 시나리오만 놓고 투자를 한다면 비트코인 관점은 10억이 될 때까지는 무조건 매수 관점이기 때문에 텔레그램 운영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 시나리오 또는 중단기 수익 매매 시나리오는 차트 상황과 자잘한 뉴스 이벤트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기, 중단기 시나리오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매매를 해 나아가는지 텔레그램 참여하셔서 한번 지켜보시면 여러분들의 투자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신 후에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입장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타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입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